세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부를게요. 봉채연님, 김민선님, 김재영님, 네. 박상은님, 네. 박준환님, 네. 유수진님, 네. 이건우님, 재승현님, 네. 최용현님, 한주영님, 자, 제가 전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구성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예시 하나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쉬는 시간에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자,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개발자 A는 자바 개발자고요. 개발자 B는 C 개발자예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개발자 A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고요. 개발자 B는 C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요. 이런 상태에서 각자 자기 할 줄 아는 거 시키면 당연히 잘 하겠죠. 문제없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자 A랑 개발자 B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다른데 그걸 모르는 3자가 와서 개발자 A한테 너 C 프로그래밍 좀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개발자 A가 저는 자바 개발자라 C를 할 줄 모릅니다. C는 이제 B 개발자가 할 줄 아니까 B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시죠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B한테 와서 명령을 다시 해요. 그러면은 B가 C 프로그래밍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B한테 와서 자바를 해봐 라고 했는데 B가 똑같이 저는 자바는 못합니다. A한테 가보세요 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위에서 불만이 생긴 거죠. 아니 개발자들이 지들끼리 해서 넘겨주면 되지 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냐 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서로 토스를 못하도록 위에서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A한테 와서 A야 너 C로 이것 좀 개발해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럼 A가 이제 B한테 가라고 토스를 못하니까 얘 스스로 이 C 프로그래밍 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러면은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C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는데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처음에 C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기 업무시간 쪽에 가면 공부를 해서 C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얘한테 너 C로 이것 좀 개발해 라고 하면 오케이 나 이제 공부했으니까 하고 C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이제 B한테 왔어요. 너 자바로 이것 좀 개발해 라고 했습니다. B는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안 돼요. 내가 자바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B는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면은 내가 A한테 A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물려받으면 이 자바 지식을 물려받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A가 B한테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공유를 해줘요. 그럼 얘는 문제없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죠. 개발자 B는 개발자 A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인데 이게 얘는 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일단 급하니까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치고, 자, 이러고 나서 여기까지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이 눈에 보이는 복잡한 상속이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A한테 와요. 야, 너 이번에 파이썬으로 이거 좀 만들어봐 하는 거예요. 그럼 A는
C로 만들어 보라 그래서 C로 공부를 했죠. 자바 일도 하고 있고 C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파이썬으로 뭘 또 만들어 보래요. 그럼 얘 파이썬 또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얘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 두 개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고민에 빠집니다. 아, 도대체 파이썬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B랑 상의를 해요. B가 파이썬은 나도 할 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둘이 고민에 빠져요. 근데 저 멀리 있던 개발자 C라는 애가 파이썬을 할 줄 알아요. 얘는 파이썬 전문이에요. 이런 개발자 C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둘이 고민하고 있는데 A랑 B가 만나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던 C가 그래? 그럼 그 일 나한테 줘.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파이썬? 내가 처리를 해줄게. 나한테 넘겨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거 C 개발자가 할 줄 아니까 개발자 C한테 가세요 라고 얘네가 지금 못하잖아요. 막혀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C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C한테 이걸 좀 처리해달라고 할까? C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냐? 물어보니까 오케이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개발자 A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러면 이제 누군가 얘한테 와서 파이썬으로 이거 좀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A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얘가 해주지만 그 업무 처리는 얘가 한 걸로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메서드 실행할 때마다 뉴를 해버리면 계속 새로운 개발자 C한테 시키는 거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얘가 여기 나와 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지금 A한테 파이썬 업무가 들어오든 B한테 파이썬 업무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C라는 개발자를 연결을 해서 얘가 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얘네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구성 방식이에요.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예시가 좀 달라요. 어떤 게 더 이해하기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해주시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해보니까 사실상 지금 개발자 B가 상속을 받았던 이런 부분도 이제 불필요해지는 거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했지만 얘한테는 안 돼요. 얘는 전문가고 나는 그냥 잠깐의 처리를 위해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얘만큼은 못해요. 그러면 이것도 내 지식 갖고 할 게 아니라 얘한테 부탁을 하면 서로 상부상조하고 좋겠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C 프로그래밍도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 B한테 토스를 하는 거죠. 이러면 A는 자바 프로그래밍밖에 할 줄 모르지만 C나 파이썬 어떤 업무가 들어와도 얘는 다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 B도 마찬가지죠. 내가 C밖에 못하지만 자바랑 파이썬에 대해서 업무가 들어왔을 때 이거 똑같이 해주면 얘도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 C도 똑같죠. 내가 이만큼 도움을 줬으니 나한테 이런 거 들어오면은 너희한테 맡기겠다.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해서
구성 방식,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코드 재사용에 대한 방식이에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실질적으로 코드 재사용, 그리고 우리가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 개발자 A 타입으로 A 개발자 변수 만들어주고 개발자 A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해주는 거, 이거를 단순히 여기서 할 뿐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이제 어떤 한 코드를 작성을 해놓고 이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때 그 이제 다른 사용자 정의 객체 뭐 클래스 안에서 사용을 할 때 상속으로 처리를 하는 클래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상속으로 코드 재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상속이 좀 꼬여서 A/B 테스트가 통과를 안 하는데 근데 코드 재사용은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구성 방식을 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상속 말씀드릴 때 조금 하나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 없이 그냥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아까 오리 클래스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얘가 오리고요, 얘가 고무오리예요. 오리한테 우리가 날다랑 수영하다가 있었어요. 날다랑 수영하다. 근데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부가적인 게 더 있대요. 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가 각각 다른 메서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근데 고무오리는 이 오리가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 얘가 날다고 얘가 수영하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을 가져다가 오버라이딩을 따로 했잖아요. 얘는 날 수 없고 물에 둥둥 떠 있어야 되니까 오버라이딩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어차피 가져다가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가져다 쓸 거고 두 개 다 오버라이딩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럼 상속을 받아서 쓰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 그냥 얘 고무오리 상속 안 받고 날다랑 수영하다 따로 만들어서 중복이 되더라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얘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대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개성에 맞게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준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상속 안 받고 그냥 별도로 날다 수영하다 두 개 만드는 게 이득인가 하는 문제예요. 뭐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받았을 때는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 안 받았을 때에는 이게 안 받았을 때에는 따로 메소드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죠. 뭐가 더 낫다고 느껴지세요? 자,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라고 객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모든 객체 지향 언어는요 코드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최대한 코드를 중복한 코드 중복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구성 방식도 코드 재사용을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한번 만든 코드는 그 코드를 최대한 재사용을 해야 돼요. 유사하고 같다면, 전혀 다른 코드라면 당연히 새로 만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기능이 유사하고 뭐 똑같고 한다면 무조건 그 코드를 재사용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코드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4개, 우리가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한 이 2개 말고 나머지 이 4개의 기능이 고모리한테 아예 없어도 되는 기능이라면 사실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코드 중복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긴 하지만 사실상 얘네만 가지고 오버라이딩을 할 거다, 다른 기능이 전혀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 크게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오리한테 오버라이딩을 해서 쓸 이 2기능 말고 다른 4가지 기능, 이 4가지 기능이 고모리에도 동작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게 이득인 거죠. 그쵸? 왜냐면 이 기능 똑같이 쓸 건데 상속 안 받으면 얘네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드가 중복이 되면 이제 상속을 하는 게 더 이득이긴 해요.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엔간하면 상속을 받아서 코드를 재사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에 뭐 이것만 재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구성 방식을 활용하는 게 좀 더 깔끔해지겠죠. 복잡한 상속으로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상속을 받는 이유, 메서드나 변수의 재활용, 이 첫 번째지만 이제 클래스 관계도 있고요. 이런 재사용이 첫 번째지만 우리가 상황을 잘 따져보면서 구성 방식으로 재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으로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외부적인 오버라이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그대로 쓰거나 쓰지 않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상속을 받는 게 유리하다 라는 거고, 이제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상속이랑 구성 방식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웠고, 그리고 이 상속을 가지고서 자,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객체에 설명드리면서 그때 뭐 자, 여기서 이 한 줄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동차 타입의 A 자동차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new 객체 하나 만들겠다. 어떤 객체? 자동차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해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앞에 타입과 이 뒤에 객체가 만들어지는 이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무조건 같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는 이 앞뒤 모양이 다른 애가 나올 수 있다 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 상황이죠. 지금 앞에는 무기예요. 무기. A무기라는 변수를 무기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A무기는 무기랑만 연결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예언을 한 거잖아요. 운명을 정했죠. A무기라는 변수는 무기 타입의 무기 객체랑 연결이 될 거야. 무기 리모컨만 받을 수 있어 라고 해놨는데 뒤에서 칼객체를 만들고 있고요. 그 칼객체 리모컨을 넣겠대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일단 무기 타입이 필요하니까 무기 클래스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new 칼 하고 있으니까 칼은 이 new 칼 객체 하나 만들어요.
그럼 뭐 필요하죠? 그쵸? 설계도 필요하죠. 그래서 칼 설계도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객체 만든 거를 리모컨을 연결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칼은 무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확히 따지면 무기 타입만 들어갈 수 있는 A 무기한테 칼을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건데, 에러 내용을 한번 볼까요?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안 맞는데요. 칼은 무기가 될 수 없대요. 그러면 반대로 칼이 무기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죠? 지금은 무기가 아니라 칼이어서 문제 있는 건데, 이 칼이 무기가 된다면? 그럼 이게 성립이 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익스텐즈 상속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네, ASB. 칼은 무기인가? 맞죠? 칼은 무기로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일단 성립이 되는 거고 상속을 무난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받았더니 해결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자바한테 지금 이 칼은 무기한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무기로서 쓸 수가 있어 라고 자바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있고요, 칼이 있어요. 상속을 받기 전에는 무기는 무기고 칼은 칼이에요. 근데 무기의 상속을 받습니다. 칼이 무기의 상속을 받아요. 그럼 무기에서 사용하는 변수나 메서드들을 그대로 다 물려받겠죠. 얘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하나 더 나아가서 칼은 무기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바한테. 이게 이제 객체의 형변환이에요. 칼 객체를 무기 객체로 인지할 수 있게끔 형변환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무기 객체랑 연결이 돼야 될 A 무기한테 칼을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A 무기한테 리모컨을 조작하라고 했더니 휘두르기가 있어요. 근데 휘두르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무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근데 이 기능을 우리는 칼 객체랑 연결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게 다시 오랜만에 한번 등장을 하는 이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자, A 무기가 있고요, 무기가 있죠. 칼이 있고요. 얘를 A 무기 해놓고 여기를 무기라고 할게요. 여기를 칼로 합시다. 자, 그러면 객체 만들어진 거니까 리모컨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리모컨이 연결이 됐겠죠. 그 상태에서 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랑 요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무기의 상속을 칼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도 있다, 요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 코드를 그림으로 시각화를 시킨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A 무기 리모컨을 클릭을 합니다. 휘두르기를 실행을 해달래요. 칼한테 휘두르기가 있죠.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차이가 보이실까요? 칼에 배기라고 하는 메서드를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A 무기한테 이 배기를 실행을 시키고 싶어서 리모컨을 조작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엔 배기가 없죠. 이게 왜 이럴까요? 자, 우리는 익스텐지 무기 함으로써 자바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칼은 무기로서, 칼은 무기야.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연결해도 돼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쵸? 그리고 무기한테 어떤 기능이 있었을 때 칼이 그 기능 정상적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배기라는 거를 칼한테 만들어줬더니 이거는 못 쓰네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배기라는 건 칼 설계도만, 칼 객체만 가질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에요. 만약에 활이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고요. 이게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쓸 수 있어요, 배기를. 그쵸?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활은 무기를 상속받고 있죠. 그럼 활한테도 얘가 활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상속받은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는 배기고 하나는 휘두르기예요. 그러면은 활도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활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칼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활은 뭐 쏘다 이런 식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모 클래스에 있다면 다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활한테 배기, 이건 맞는 게 아니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얘가 여기 있을 때도 지금 이 A 무기 같은 경우는 이 운명을 거스르지는 않아요. 얘는 무기랑만 연결이 되는 건 달라질 게 없어요. 다만 칼이, 칼 객체가 무기로서 작용을 할 거니까 그래,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우리가 알려준 거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얘만의 특징을 버려야만 해요. 이게 지금 좀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죠. 자, 칼이 무기로서 자바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칼은 이제부터 무기로서 작동을 할 거야 라고 자바한테 알려줄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얘만의 특징,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무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칼아, 너 나처럼 행동하고 싶으면 나한테 없고 너한테만 있는 그런 특징들 다 버리고 와. 그럼 나처럼 행동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칼은 알겠어, 내가 너처럼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거 다 버려야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고서 버리고 무기로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가지고 있는 휘두르기 이런 것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뒤에 이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형변환이 되면서 뭔가 칼이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개성을 버리고 가야 된다. 딱 이렇게만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시간을 40분까지 한번, 아니다, 45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운 거를 잘 활용을 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힌트를 받기 전에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자, 먼저 문제를 풀 때 에러부터 없애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눈에 보이는 게 딱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칼클래스 하나 필요하고요. 칼클래스도 하나 필요하죠. 그쵸? 자, 이러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이, 지금 칼 타입으로 A 칼을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객체, 칼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하고 있어요. 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밑에 와서 보니까 A 칼한테 활 객체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리모컨을.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지, 칼. 자, 이러면 일단 해결은 돼요. 근데 뭐 문제가 있죠? AB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활은 칼이냐? 활은 칼이다. 아니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이 방식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은 활을 칼로써 인지를 시킬 수가 있을까 라고 지금 고민을 하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시다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예시로 들어드렸던 거에서 무기가 하나 있었고, 칼과 활을 무기에 상속을 받았었죠. 그쵸? 이러면 칼은 무기다, 맞고요. 활은 무기다, 맞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무기로 바뀌면 무기 타입인 A 칼은 칼이 될 수도 있고요, 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통부모를 갖게 하는 거예요. 얘네 둘, 칼과 활보다 좀 더 상위 객체 하나 만들어서 걔를 공통부모로서 이제 칼과 활이 둘 다 무기로서 작동할 수 있게끔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기 타입으로 만든 A칼이라는 그 변수가 칼 객체랑도 리모컨이 연결될 수 있고요, 활 객체랑도 리모컨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칼과 활이 각각 배기랑 쏘기라는 그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얘네들은 무기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얘네들은 공격이라고 하는 것만 물려받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개념까지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문제도 다양하게 풀어볼 거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